안녕하세요. 저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조은우입니다. 청소년 때 저는 항상 도시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공은 큰 도시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공은 도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농촌 자원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 그리고 익숙한 걸 새롭게 만들려는 도전, 그런 건 이곳 하동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 하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만사 대표 조은우입니다. 복만사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복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사회에 나누겠다는 의미죠. 다들 이런 뉴스 보셨나요? 냉동김밥은 재작년에 미국에서 엄청 핫했던 식품인데요, 그 냉동김밥의 원조가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2020년 처음 김밥을 출시했을 때 매출이 4억이었는데요 5년 만에 100억을 넘겼고요, 수출국도 무려 20개국이나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경남 하동군에서 전 세계 수출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진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과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도 다녀봤는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깃집, 죽집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었습니다. 매출이 꽤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결론은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곳 하동으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땡볕에 농사만 짓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지역 청년들은 왠지 꿈도 없고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하동 청년들이랑 어울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도시에서 사업을 했던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밤, 매실, 딸기 등을 팔고 남은 부산물을 가지고 다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대기업과 연계하고 해외로 수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저로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때 사업이라는 걸 배웠고 농촌의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동 특산물을 살려 하동 찰 호떡이라는 제품을 팔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반응은 좋았지만 호떡이 계절적인 성격이 강하고 싸다는 인식이 강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품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사업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찰호떡 사업을 접고 길이는 20cm에 치즈와 궁합이 잘 맞는 요리가 표준된 대롱 치즈 스틱을 개발하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름 대박이 났습니다. 2019년 치즈 스틱만으로 매출을 18억까지 찍었는데요, 치즈 스틱은 치즈, 밀가루 등 수입된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하동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가치 있는 사업을 해서 돈을 따라오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김밥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얼린 김밥이 일본에서 코리안 스타일 스시롤이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밥이야말로 레시피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얼리면 유통기한도 12개월로 늘어나고 그래서 수출도 가능해지고 달러도 벌 수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본격적으로 냉동김밥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공장도 짓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치즈스틱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에버랜드 등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팔리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회사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들로 좀 더 단단해졌다 할까요? 저는 김밥의 가능성을 믿고 오히려 더 냉동김밥 제품 개발에 소화를 걸었습니다. 수분 제어 기술, 특수 포장 용기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을 했었고 얼린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했을 때 터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냉동김밥을 국내 최초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저희 냉동김밥은 마켓컬리,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국에서 인정받으며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비건 김밥, 건강한 간편식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재미교포 사하라 안이라는 분 아십니까? 음식 콘텐츠를 만드는 재미교포 인플루언서인데요. 이분이 어머니랑 냉동김밥을 먹고 리액션을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무려 1200만 뷰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냉동김밥 먹기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냉동김밥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제품도 전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매출액도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에서는 김밥은 일본의 음식, 스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시가 아닌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냉동김밥은 맛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사업을 사업 수완이 좋아서 마케팅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성공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절실히 노력했던 점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팔기 어려워 미국, 일본으로 팔려고 노력했고 제품을 개선하다 보니 더 좋은 제품으로 진화하고 그게 또 개선되어 정말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된 것입니다. 복만사는 일부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식재료 말고는 가까운 우리 하동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국산 농수축산물을 김밥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사용해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 농업 경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위생과 품질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고 있고 각종 지역사회재단을 통한 기부와 후원으로 꾸준히 지역사회에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동으로 기촌해 사업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 전에 제 인맥은 주위의 친구, 형, 후배들 뿐이었고 사업체라고는 30평 남짓한 임대사업장이 다였습니다. 매출이라고 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 식품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농림부 행정직원들을 주위에 두고 2,000평의 제조공장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100억 원을 넘었으니 정말 기적 같은 변화 아닌가요? 현재 지금의 조건으로 앞으로 10년이 또 지난다면 저는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동 청년들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더 큰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그 속의 이야기들이 제가 만드는 냉동김밥처럼 힘이 되고 맛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조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진교고등학교 2학년 추선혁입니다. 냉동김밥을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밥이 녹을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급속 냉각기로 김밥을 얼리고 그대로 또 냉동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냉동 컨테이너 차가 오면 그대로 실어서 컨테이너에 냉동된 상태로 배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냉동된 상태로 도착한 김밥들은 또 냉동 탑차에 실려서 미국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가는 어떤 콜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김밥이 아주 신선하고 품질력 좋게끔 미국에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에 있는 김밥 문화가 일본에 있는 스시처럼 전 세계로 이렇게 멋지게 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